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 모셨습니다. 코로나19계의 권위자시죠.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우 교수님, 코로나19계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세 분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청취자 6836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서울대우 교수님 너무 핸섬하고 귀여우세요. 아, 저 진짜 이런 말 처음 말문이 막히시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50년 만에 처음 들어봐요. 반백년 만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본인의 외모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 와이프한테도 얘기할 건데요. 네. 아마 놀랄 겁니다. 예. 귀엽다고. 아, 귀엽다고? 진짜 50년 만에 처음 들어봐요.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얘기할 거라고요? 예. 꼭 얘기해 주세요. 자랑할 겁니다. 근데 서울대우 교수님한테 이런 문자가 오는데 강양구 기자 핸섬하다 이런 문자는 안 오네. 아, 저도 예전에 많이 왔었습니다. 예전에? 네.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네, 예전에. 아, 그래요? 그럼 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세요. 네. 조금 이따 이제 들어올 건데 스튜디오 안으로 밖에 지금 기타의 달인 함춘호 씨가 막 도착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위로의 네. 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얼마간 이 두 자릿수 유지하길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제 오늘 또 세 자릿수로 늘었어요. 이거 코로나19 추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 세 자릿수가 늘어난 게 이제 어제도 세 자릿수, 오늘도 세 자릿수인데요. 네.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좀 더 늘었고요. 어제 수요일은 화요일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일주일에 이 확진자 숫자가 제일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이게 수, 목, 금, 토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요일 날 월요일은 토요일 날 일요일에 검사 숫자가 좀 줄거든요. 네. 그러다가 토 일요일 날에 검사 못한 게 월요일까지 좀 밀려서 화요일 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 월, 화요일은 검사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확진자 숫자를 올바로 대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주일에 검사가 제대로 되면서 충분히 숫자가 반영이 되는 게 수, 목, 금, 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에는 61명 나왔는데 네. 수요일 날은 111명 이렇게 111명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날 떨어진다 이러면은 안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횡보를 한다거나 이게 높아진다거나 그러면은 그 앞 날에 나왔던 것들이 실제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10명, 125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단지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두 자릿수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나쁘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확언하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예. 일단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현상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주째 감염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 불분명 환자 비율은 현상 유지거나 혹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 하루 확진 환자 숫자만 어떨 때는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이나 전국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추세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네.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 네. 아무리 방역 당국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건수나 혹은 방역에 임하는 방역 요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때 뭔가 관리가 잘 안 되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또 확 불이 붙을까 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주로 수도권에서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감염 현황을 더 안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확진자 수의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일단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수도권에서 감염 불분명이 지금 25에서 28%나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향에 부모님들이나 당국에서 고향 방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나 네. 이 지금 놀러 가려고. 놀러 가는 곳에 네. 뭐 부킹이 안 될 정도로 만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머물던 바이러스가 그쪽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이게. 거기에다가 좀 전에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 때는 아무래도 네. 방역 인력과 관련해서 평소와는 좀 이제 적은 그런 인력들이 일을 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확진자가 쌓였다가 폭발할 개연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상황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최대 중추절인데 항상 기대를 갖고 추석 연휴들을 다 기다리는데 올해 2020년은 정말 추석 연휴를 겁을 먹으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요 이 고령층 감염과 그 위중, 중증 환자 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이 22명 사망했는데 9월에는 66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이 추이가 좀 늘어날까요? 이 추이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역 발생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은 지역 발생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면은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중증이나 혹은 위중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숫자예요. 8월 한 달 동안 2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셨는데 9월 들어서는 지금 3주째인데도 불구하고 3배 가까운 66명이 사망을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 위중 중증 환자를 위한 베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베드가 갑자기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가 남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위중 중증 환자들이 상태가 좋아지셔가지고 일반 베드로 옮겨지는 상황이 아니라 사망을 하셔가지고 베드가 비면은 베드가 조금 넉넉해지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거죠. 네.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좀 기울여서 보면은 훨씬 더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석 연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방역 요원을 정부가 그래서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관광지나 이런데. 일단은 아마 이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예. 또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제 홍보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국이 이런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석에 이런 요원을 배치한다고 해서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많은 방역 요원이 배치될 건가 하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추석 연휴인데 방역 요원들은 그러니까 뭐 일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사실 소위 말해서 불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이 불려 나올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하는 거에 있어서 충분한 수가 나와가지고 네. 의지를 갖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가 이런 걸 따지면은 좀 뭔가 좀 충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100%의 기대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네. 추석 연휴 이제 한가운데 이제 10월 3일 날 토요일 날인데요. 이 개천절 집회란 말이에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한다고 계속 저러고들이 있는데 주차장에 빽빽하게 차 세워놓고 창문 내리고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이게 또 대화 나누고 이러면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염 가능성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 형태가 아니라 그냥 뭐 모이면 훨씬 더 이제 감염 가능성은 높아질 테고 그건 그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도 차 한 대에 한 명만 타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같은 동네에 계신 뭐 4분 5분이 한꺼번에 차 한 대를 타고 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모이시면은 그냥 헤쳐모여 하시겠어요? 분명히 모이기 전에 혹은
집회 중간에 그리고 집회 후에 뭐 식사를 하시거나 김밥을 까서 드시거나 나중에 술 한잔 하시거나 등등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어쨌든 모여가지고 내시는 거야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가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집회를 기획하시고 주최하시는 측에서 진지하게 좀 숙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본인 그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감 백신 얘기가 또 계속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유통 사고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면은 유료 백신이라도 맞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줄을 서서 맞는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 신문에도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부 재정으로 확보한 물량 중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무료냐 유료냐 하는 것에 있어서의 품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료 백신 그 물량을 이송하던 어떤 회사의 잠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마치 무료 백신이니까 관리가 좀 사오라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백신은 백신으로서의 갖춰야 될 효능과 안전성을 다 확보해야만 백신이 되는 것인데 이제 걱정이 있으시니까 유료로 맞추시는데 유료로 맞추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무료로 맞추려고 했던 분량, 문제가 되었던 분량 중에도 정부 당국이 다시 검사를 해서 충분히 뭐 효과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무료를 맞으셔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다만 문제가 되어서 그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된 것일 뿐 이게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효능이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접종에 있어서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설 교수님한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500만 도즈 그러잖아요. 1인분이라고 그러는 도즈. DOZ입니까? SE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뭐냐면은 한 사람 분량이라는 1회 접종 분량이라는 도즈가 그 뜻 자체입니까? 1회 접종 분량. 해결되셨어요. 네, 해결이 됐어요. DOSE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부작용 우려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백신이 효과가 없을까 봐서 지금 방역 당국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봤더니 유통 과정에서 원래 냉장 보관이 되어야 되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주간의 그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검증 결과를 거쳐가지고 효과라든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 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히겠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셔서 과도하게 반응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만 도즈가 그러면 전국의 내과 같은데 배급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500만 도즈를 다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배송 중에 일종의 이제 제보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500만 도즈 전체가 그렇게 된 건지 500만 도즈 중에서 일부만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배송을 하던 게 500만 도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만 도즈를 일단 다 회수해서 다시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 품질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배송해서 이제 접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파지네요. 자, 지난주부터 이 코로나 힐링 라이즈 코너 지난주에는 이제 대금이 누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반응 어마어마했죠. 오늘은 저 기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타하면 뭐 이분이죠. 대한민국 최고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명품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설대 교수님 함춘호 씨 아세요? 잘 알죠. 아는 노래는? 노래라기보다도 함춘호 씨 기타 연주로 다른 분들이 노래하신 거. 저번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송창식 씨 할 때 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봤죠. 제가 여기 찐팬이네. 저 여기 나왔을 때 그 방송한다 그래서 봤는데 아니 혹시 물어보실까 봤는데 보면서 제가 다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니까요. 뭐냐면은 가수를 불러놨으면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터킹 어바웃이 너무 많다. 본인 얘기가 너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설 교수님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진행자도 세 분이나 계시고. 아니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너무 말이 많으세요. 지금 간략하게 해주시고 자, 노래로 노래 한 넘어갈게요. 곡 듣겠습니다. 네. 시인과 촌장, 풍경. 촌장이 이제 함춘호 씨예요. 노랫말이 예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좀 간략하게. 노래 듣고 올게요. 예. 제1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을 위해 준비한 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기타의 전설, 기타의 달인, 기타의 거장 함춘호 씨가 연주합니다. 패티김의 초우. 박수. 함춘호 씨가 첫 번째 연주곡으로 패티김의 초우.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좀 석죄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설 교수님 뭐 반성 좀 하신 거 있어요? 그럼 제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니 뭐 또 소식적에 무단횡단을 하셨다거나 그러니까요. 뭐 노상방뇨를 하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보세요. 있으시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 네. 모든 분들에게 다 잘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함춘호 씨, 자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함춘호. 좋은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송창식 씨 특집 방송으로 이제 한 달 만에 뵙는데 잘 지내시는 거죠? 오, 야 대단했어요. 예. 특집 방송 나가고 나서 심지어는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인데 네. 저를 다 알아보시더라고. 함춘호 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지? 이름을 딱 적었더니 함춘호 씨 그분이 맞으세요? 그러는 거야. 여기 1층에서 그러니까, 발열 그래서 체크할 때. 야, 이 허리케인 괜찮구나. 근데 설 교수님 보셨다면서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제가 그때 봤습니다. 당시에? 그러셨어요? 네. 제가 봤죠. 예, 진행자분이 1+2 그죠? 1+2였고 3명이 나왔죠. 그렇죠. 진행자가. 1+2 나오셨고 송창식 씨하고 함춘호 씨하고. 두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네. 아쉬웠던 거는 네.
노래를 많이 안 하시고 아까 하신 말씀 너무 또 많은 하시려고요. 거예요. 토킹 어바웃 많이 1 한다고요? 플러스 2세 분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그날 송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 노래 많이 하셨어요. 원래 그렇습니까? 계약상에는 예. 아시잖아요. 원래 계약대로 하시는 분인데 네. 5곡 이상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한 곡 더 하셨죠. 어휴, 출연료 더 드렸어야 되는데. TBS 그날 정말 운수대통한 날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송 교수님이 네.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니 송창 씨가 계속 노래 해주시면은 저희가 토킹 어바웃을 짧게 하죠. 네. 노래 안 하시겠다니까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하신 그렇죠. 거지. 그건 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두 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노래를 안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얘기만 너무 하니까. 아쉬워가지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예. 좋으셨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예. 좋았습니다. 예. 자 공연 얘기 좀 해봤고 그나저나 함춘호 씨가 이 성악 전공을 했어요.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진짜 저 원래 기타를 치게 된 게 노래 반주하려고 기타 쳤거든요. 예. 노래를 잘하려고 스스로 좋은 셀프 연주자가 되려고 반주자가 되려고 했는데 노래는 안 늘고 기타만 느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제 예술 예원 중학교 나왔죠. 네. 예원 그리고 거기서 성악을 했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가서 기타와 동시에 노래를 참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네네. 근데 우리 최일구 선배는 그걸 모르더라고. 제가 도대체 뭐라고? 저 노래했던 거 아세요? 모르죠. 저는. 모르시죠? 제가 두 분이 참고로 또 같은 동문, 고등학교 네, 1년 고등- 선후배서 그러니까요. 학연 말씀하신다만 네. 하여튼 고등학교 때도 노래 열심히 하고 다녔고요. 아니 근데 기왕 말 나온 김에 예원 중학교를 나왔으면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를 가지 왜 인문계 고등학교를 왔어요? 클래식보다는 팝이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타를 막 치면서 노래하니까 네.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겠죠. 쟤를 도대체 보낼 어떻게 수 해야 있을까? 되나.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 어떤 합의를 봤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기로.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더불어 기타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기타가 더 발전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같이 하셨다는데 노래는 왜 포기하신 거예요? 한번 밀고 나가 보시지. 그럼요. 저 가수 데뷔하려고 실은 통기타 들고 노래를 부르는 장소에 가서 예. 노래 부르고 월급 받았어요. 그러다가 오. 전인권 씨를 만났죠. 네. 그분을 만나고 입을 닫았죠. 맞아. 그 유튜브에 맞아요. 그 전인권 씨 만나고 나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 길은 얘기- 저 사람의 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기타나 치자. 그러고 이제 노래하는 걸 포기했죠. 그 하여튼 그렇구나. 들국하고 전인권 씨하고 그러면 뭐 듀엣 하셨다면서요? 듀엣 했었고요. 실은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전인권 선배가 보고서 노래 잘한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해서 같이 듀엣을 해보자. 노래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옆에서 듣는데 소름이 쫙쫙 네. 끼치고 네. 그렇게 되면서 둘이 통기타 가지고 노래를 하지만 음악의 성향은 락적인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타를 연주하기에도 너무 벅찬 거였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제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기타 연주자로 가야 되겠다. 네. 근데 강양구 기자는 어디 앉아 저기 있어요? 네, 머리를 지금 긁적긁적하면서 아니 저는 지금 너무나 제일 좋은 자리 아니에요.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믿기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지금 어안이 벙벙해요. 아니 평소에 좀 좋아하세요. 어떻게? 저는 이제 시인과 네. 촌장 때부터 좋아했었고요. 예. 제가 이제 90년대 키즈잖아요. 예. 그래서 90년대 때 이제 그 한국 대중가요 전성기 때 모든 세션에 다 함춘호 선생님 기타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분의 기타 연주를 직접 옆에서 한 50cm 네. 거리에서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인 믿기질 거예요. 않아서. 노래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노래알석.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알았어. 처해져 있나 강 이렇습니다. 기자님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자, 청취자들도 지금 간결하게 하라고 토킹 어바웃 줄이라고 연주 들어야 된다. 그냥 자, 학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음 라이브 예.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 어떤 곡?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추석이 곧 오잖아요. 둥근 달을 생각하면서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문 리버. 너무 감미롭겠다. 자, 기타의 거장 함춘호 씨가 두 번째 연주합니다. 문 리버. 박수.
마지막에 띵! 이 노래가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영화 주제가죠. 네. 저는 영화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여배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드리 헵번. 오드리 오드리 헵번이 예. 테라스에 탁 나와가지고 이 기타를 치면서 연주를 하는데 네. 한참 한참 기타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거든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 들었던 멜로디가 잊혀지지도 않고 그 연주하는 모습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 언제 한번 나도 연주를 좀 하게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한 10년 전부터 연습을 해서 한번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랬구나. 오드리 헵번 덕분에 기타 연주자 길로 갔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저하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보다가 예? 그 형님 있잖아. 있지. 누구지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저기- 머큐리 형. 머큐리 형. 머큐리 형이 Don't stop me now 이거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아니, 제가 유- 다음 달 바로 피아노 등록했잖아요. 유구 형은 노래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간략하게 합시다. 간략하게. 소크라테스 형님께서 함춘호 씨의 문리버 황홀하네요. 김삼검님 역시 함춘호 올시다. 1271번님 함춘호 씨 기타 연주에 빠져 시장 장사꾼인데 손님 다 놓쳤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네. 힐링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나저나 설대호 교수님 예. 이 연주 들으시면서 뭔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하세요? 중학교 때 뭐 첫사랑 떠올리고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 진짜 빨개지셨네. 그건 아니고 기타에 빠져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멍 때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이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오드리 헵번 얘기가 나와서 네. 네. 오드리 헵번 사진전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오드리 헵번 아들이 온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요? 실제 아들이.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좀 제가 또 관계자라서 예. 가가지고 뭐 통역도 해주고. 아니 약학대학 교수님이 거기엔 어떻게 관계자가 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그 오드리 헵번 그 아드님하고 예. 사진도 같이 찍고 좋으시네. 식사도 같이 설 하고. 교수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꾸 왜 갑자기 오드리 헵번으로 빠지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중학교 때 첫사랑.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뭐 안 좋게 헤어지셨나 봐. 아 저는 뭐 오로지 와이프 한 사람 바뀌었어요. 나이 그때 왜 얼굴이 빨개지실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타 소리. 알겠습니다. 아니 기타 치실 줄 아신대요, 설 교수님이. 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예. 저 교수님처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이렇게 쫙 높게 보시거든요. 경외심을 갖고. 전문가들 만나면은 네. 이렇게 단점을 잡아야겠다 막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연주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건 너무 황홀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저분이다. 옆에서 저도 황홀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간 줄 알았어요, 강영국 기자. 근데 그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함춘호 씨한테. 네. 저도 피아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꾸 까먹거든요. 기타 연주 지금까지 경지에 오를 때 많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지금 악기 배우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틀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주를 배울 때는 많은 곡들을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배우려고 하잖아요. 네, 욕심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끝에 거의 다 갔는데 틀릴 경우엔 다시 시작을 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곡을 할 때는 코드의 구성은 비슷하고 연주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연주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G라는 코드에서 다음 코드를 넘어갈 때 이게 소리가 안 끊기고 이렇게 핑거 노이즈라고 하는 잡음이 안 생기게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곡이어도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한 곡이라도 완벽하게 연주를 해봐라. 그렇죠. 틀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안 틀리도록 쉬운 곡이라도 그렇게 연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요. 설대 교수님한테 문자 보냈어. 와이프밖에 없대. 아우 웃겨 깔깔깔. 맞습니까? 댁에서 들으시는 거죠 지금 방송?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자, 함춘호 씨 연주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아직 이번에 특별한 곡을 준비하셨다고요? 몇 년 전 한국 그 문화부에서 아리랑을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가 그 컨텐츠 중에 한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밀양 아리랑과 그다음에 제가 또 몇 개의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리랑의 풍경, 아리랑 스케이프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그리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해주 쪽에 계신 분들이 아리랑을 많이 변형해서 부르시곤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시기에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곡을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뭐 연해주뿐입니까?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하와이, 네, 그렇죠. 남미, 멕시코 이런 우리 데서 민족이가 있는 데는 다 아리랑을 다 부르고 계신 다 것 같아요. 한의 세월이었죠. 네, 네, 네. 우리 조상님들. 자 듣겠습니다. 함춘호 씨가 세 번째 연주곡입니다. 아리랑. 박수.
최진 씨. 네. 그 눈을 지그시 갖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잔 거예요? 아니 잘까봐. 코 고는 소리 들릴까봐 겁났네. 아니 잘까봐 또 함춘호 선생님이 마지막에 변주를 해서 잠을 깨워주시네요. 아, 너무 좋네요. 근데 빠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푹 빠져 있었어요. 구두새님이 항상 누군가의 반주자로 만났는데 함춘호님 단독 공연 반갑습니다. 말씀도 참 재밌게 하시네요라고. 닉네임이 구두새 씨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자. 오늘 저 세 곡 연주를 해주셨고 네. 네. 강양구 기자는 어떻게 들으세요?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네. 말문이 막혔어요. 네. 아니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다 하면은 옆에서 연주 들으셨으니까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진짜 몇 차례 시도했었는데 네. 항상 어떤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거 핑계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저도 이 피아노 배우면서 일주일에 예. 한 소절. 일주일에 한 소절. 예. 지금 몇 소절째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5곡 쳐요. 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마냥 자꾸 틀리거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한 곡이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해라. 식사 한번 사세요. 예? 식사 한번 사시면은 제가 팁을 더 주겠다. 그렇지. 좋습니다. 예. 철대 교수님 예. 감상 소감 좀. 저는 뭐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네. 오늘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영양제로 기본적으로 치면 어떤 영양제에 영양제요? 속하나요? 예, 뭐 비타민 C 뭐 많이 있잖아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가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주는 비타민 C에 네. 버금간다. 함춘호 감사합니다. 씨는 이제 예. 비타민 C다. 네. 여기 비타민 있는데. 함춘호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놀랬어요라고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목소리 좋다고 그러니까요. 청취자 그러는데 뭐 혹시 저 DJ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기회 되면 한번 해봐야죠. 어디 여기 그래요? 2시에요? 허리케인 라디오? 이 시간대? 여보세요. 2시 때 좋습니다. 그 시간대. 여보세요, 함춘호 씨. 아니 물어보시길래 또 예. 자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 된 거죠? 네. 뭐 벌써 55분 지나가지고 예. 오늘 하여튼 함춘호 씨 덕분에 청취자들께서 마음 편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힐링 됐습니다. 자, 오늘 실검 퀴즈 정답도 아예 발표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축항스였고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니 함춘호 씨 인사 좀 청취자분들한테.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기만 오면 그렇게 제가 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예. 또 기회 되면은 얼른 기타 들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상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깔리는 음악이 함춘호 씨 연주곡인데 뭐죠?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제가 사람. 고 김현식 씨 음반 프로듀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실렸던 음반이고요. 예. 원래는 하모니카 연주곡인데 그 곡을 기타만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혹시 저 함춘호 씨가 여기 TBS DJ를 만약에 하시면은 라이브로 연주도 해주실 수 있겠네. 특기가 그거죠. 그걸로 한번 끌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춘호 씨 연주곡 한국 사람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드려요 여기서. 네. 자 다들 감사합니다. 네, 설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 네, 의장,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뜹니다. 걸음. 이만.